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영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예, 영광이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뜻하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는 영광의 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다음 달이면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메달을 딴다면 이건 매우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그동안 흘렸던 땀방울의 기억이 좀 아름답게 채색되면서 세상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존재가 되고 나아가서 국가와 가문의 영광으로 길이 이름을 남길 수도 있겠죠.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올림픽에서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땀 흘리는 선수도 많을 겁니다. 선수라면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네. 태극기 달고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령 직장인은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출세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길 바라고요. 수험생은 시험에 합격해서 영광을 얻길 기대하죠. 또 왜 연예인들은 연말 방송사에서 진행되는 각종 시상식에서 대상수상이라는 영광을 얻기를 희망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명성을 얻고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영광의 순간이 찾아오길 바라는데요. 근데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운 좋게 영광의 순간을 잡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죠? 예. 그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도 어렵지만 이제 1등에 오른 뒤에는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4세에는 이런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데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동시에 권력의 자리에 앉는 것은 매우 위태롭고 위험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이 표현은 로마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키케로가 자주 인용했던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속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시칠리아의 시라쿠스라는 섬에 디오니시우스라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에게 복종을 했고 그 왕의 궁전에는 아름답고 값진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왕에게는 다모클레스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는 왕이 가진 권력이나 부를 무척이나 부러워했습니다. 이걸 안 왕은 그에게 대신 왕자의 자리에 앉아볼 것을 제안을 합니다. 다모클레스는 왕의 제안을 받아들여 왕자에 탁 앉았습니다. 이제 왕자에 앉아서 영광의 기분을 만끽하려는데 왕은 그에게 천장을 올려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머리 위에는 큰 칼이 자기를 향하고 있는데 그 칼은 한 올의 가느다란 말총에 묵힌 채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걸 본 다모클레스는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왕의 자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화롭게만 보이지만 실상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칼 밑에서 늘 긴장해야 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관은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건 인간만이 아닙니다. 동물 중에도 왕관의 무게를 견디며 살았던 종이 있는데요. 지금은 멸종해서 없어진 아일랜드 엘크라는 녀석입니다. 아일랜드 엘크는 몸집이 굉장히 큰 사슴의 일종인데요. 지금까지 지상에서 살았던 것들 중에 가장 큰 종류입니다. 예.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머리 위에 왕관처럼 펼쳐진 큰 뿔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미국의 진화생물학자인 스티븐 제이 굴드가 생물의 역사에서 아일랜드 엘크의 뿔을 능가하는 장식품을 가졌던 동물은 이제까지 없었다라고 단언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머리 위에 독수리가 날개를 펼친 것처럼 큰 뿔을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서 위풍당당함을 뽐내고 다녔습니다. 왜 그렇게 뿔을 크게 키웠을까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것도 나름의 생존 전략이었는데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생존 무기나 전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탈자에 의해서 목숨을 잃거나 종족 전체가 멸종을 당하는 일도 생기거든요. 예. 해서 동물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생존 경쟁에 대비를 했는데요. 예컨대 독수리는
큰 날개와 강한 발톱을 장착했죠. 예. 또 코끼리는 누구도 덤비지 못할 정도로 덩치를 크게 키웠습니다. 예. 그죠? 또 하마는 단단한 갑옷으로 무장을 했고요. 치타는 굉장히 빨리 달리는 단거리 육상 선수가 됐죠. 앞서 소개한 아일랜드 엘크도 자기만의 작전을 짰는데 그건 바로 머리 위에 위풍당당한 뿔을 왕관처럼 쓰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아일랜드 엘크가 쓴 그 왕관, 뿔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뿔의 길이가 무려 12피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3.66m에 달했고 무게만 해도 40kg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묵직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큰 왕관을 쓰고 다니면 어떤 이점이 있었을까요? 그죠? 예. 생물학자인 발레리우스 가이스트는 아일랜드 엘크의 크고 우람한 뿔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각적인 지배 등급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여주기용 용도라는 네. 뜻인데요. 그들 세계에서 큰 뿔은 다른 수컷들이 알아차리고 복종하게 만드는 지배의 상징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큰 뿔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거대한 왕관을 쓴 절대 권력자로 군림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종족 내 위계 질서상에서 최상위에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큰 왕관은 실제적인 싸움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었는데요. 다른 수컷들은 큰 왕관을 쓴 엘크에게는 감히 대적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그래요. 또 수컷의 왕관은 자손을 번식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멋진 왕관을 가진 수컷일수록 암컷에게 접근하기가 유리했다고 그래요. 이처럼 여러 면에서 장점을 가진 엘크의 왕관 전략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무게가 40kg이나 나가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엘크의 왕관 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그들의 왕관 전략은 종족 내에서는 다른 수컷을 지배하고 암컷을 유혹하는 데 분명 쓸모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종족을 넘어선 바깥 세계에서는 예. 그다지 유용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동물에게 엘크의 뿔은 왕관이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장식물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왕관은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데도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컷을 유혹하는 데는 유용했던 머리 위 왕관은 이동과 생활에 제약을 주었고 특히 그 감목이 우거진 숲속에서는 족쇄가 되었어요. 걸리적거리는 네, 거죠. 걸려서 예. 나아가질 못하는 거죠, 그죠? 그 결과 녀석들은 약탈자의 손쉬운 타깃이 되었고 결국에는 멸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보고 스티븐 제이 굴던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동물도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구조를 발달시키지는 않았지만 어느 한 시점에 유용했던 구조가 이후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항상 유용할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아일랜드 엘크 역시 앞서 이룩했던 성공의 희생자였을 것이다. 무릇 세상의 모든 영광이 그러하듯이. 그러니까 과거에 한때 성공을 가져다 주었던 영광의 요소가 이후 바뀐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한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 앞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보장해 주는 거 없다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영광을 얻길 바라죠. 하지만 영광을 얻었다고 해서 예. 그게 미래 성공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해서 영광을 얻는다는 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영광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일단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죠. 그죠? 또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면 변화하는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해서 오히려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때로는 과거의 영광이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왕관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명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왕관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죠? 예. 뭐 자기 관리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때 영광의 자리에 맞습니다. 앉아야 네.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끝으로 공자님 말씀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공자님이 논어 2인편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불환무희 환소이립. 그러니까 자리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리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자리에 설 것인가를 걱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영광의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진정으로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준비가 되었는지 이런 걸 좀 먼저 점검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공자님이
논어 2인편에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예. 자리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리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자리에 설 것인가를 걱정하라. 네, 맞습니다. 새겨들어야 예, 영광을 바라시는 분이라면 새겨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